네, 안녕하십니까. 철도안전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안전법 두 번째 강의에서는 철도안전 관리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심적인 용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안전 투자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안전 관리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제2장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단어는 그 단어 자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철도 안전 대신 철도 관리 종합계획 같이 다른 단어가 오면 안 됩니다. 철도 안전 종합계획, 철도 안전 투자, 안전 관리 체계 이 세 단어는 단어 그 자체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각각의 계획을 누가 얼마에 한 번씩 세우는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철도 안전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철도 안전 투자 같은 경우는 철도 운영자가 매년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안전체계 같은 경우는 철도 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가 승인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세우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시에 괄호를 치는 이유는 철도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체계의 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2강에서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시험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까 말했듯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대신 3년 혹은 매년 이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9개 정도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때도 있는데 한 2, 3회독 하실 때까지는 굳이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5회독 이상 하게 되면 추진 목표 및 방향 같은 세세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올 텐데 그때 가서 익히셔도 됩니다. 지금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도안전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에 철도안전이란 말이 붙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안전이란 말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에 철도 안전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3번 조항 같은 경우에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교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뒤에 가시면 철도 안전 투자에 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철도 안전 투자에 관한 항목 중에서 철도 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이라고 해서 철도 차량 교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철도 안전 종합계획에서는 철도 차량의 교체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 전문 인력입니다. 그냥 인력이 아닙니다. 전문이 빠지면 틀리게 됩니다. 6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마지막으로 9번에 그 밖에 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우는 것이므로 마지막 9번 조항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철도 운영자 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 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수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첫 번째 조항에서처럼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을 5년에 한 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 운영자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한 후에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철도산업위원회 대신 철도기술 심의위원회라는 것과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기술심의위원회는 철기회 라고도 불리고 나중에 철도안전법에서 한두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들어간다고 해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철산위, 즉 철산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협의하는 주체 중에 시도지사는 빠집니다.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포함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법 제6조 1항 내용 같은 경우는 큰 게 없고 단순히 철도안전산업위원회를 둬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심의한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 운영자 등과 협의한 후에 철산위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4조 법 제5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총 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단위 사업의 시행 시기의 변경,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이 세 조항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 운영자들과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철산위에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요 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는 걸 꼭 아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외우고 저희가 지나갈 거냐면 10, 시, 기 라고 외우고 넘어갑니다. 10은 100분의 10 그리고 시는 단위 사업의 시행 시기의 변경, 마지막으로 기는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서 협의도 필요 없고 심의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므로 잘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10시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냐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의 장 또는 철도 운영자 등과 협의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데 철도 운영자 등이란 말이 없습니다. 앞장에서 볼 수 있듯이 협의하는 것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 운영자 등이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계중앙행정의 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5번 조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 운영자 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감별로 철도안전의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와 철도 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 이하 철도 운영자 등이라 한다.
는 다음 연도의 시행 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시도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해당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별시장은 서울입니다. 광역시장은 많지만 인천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우리나라에 세종시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경기도지사라고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서인세 경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지사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도가 없으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말이 시행계획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시행계획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와 철도운영자 등입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도지사와 철도운영자 등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그리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시 시도지사와 철도운영자 등이란 부분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이 제출하는 10월 말과 2월 말에 제출하는 주체도 역시 시도지사와 철도운영자 등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인 철도안전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 운영자는 철도 차량의 교체, 철도 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의 투자, 이하 2조에서 철도안전 투자라고 한다 하는 예상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철도안전 투자는 철도 운영자만 포함이 됩니다. 철도 시설 관리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철도 운영자 등이란 말이 오면 틀리게 됩니다. 또한 철도안전 투자는 매년 공시하여야 합니다. 3년 또는 5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안전법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후반부를 학습하면 학습하게 될수록 전반부를 잊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틈틈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장에서 저희가 배운 것은 철도안전종합계획입니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혼자 수립하는 게 아니라 관계중앙기관의 장 그리고 철도운영자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거친 후에는 철사리의 심의를 받아서 완성하게 됩니다.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철도운영자 등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협의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십시기라는 말로 외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까지 받아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면 됩니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랑 별개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철도운영자 등은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외워야 될 건 많았지만 경미한 사항에서 예외되는 게 대통령령이고 십시기로 외우면 된다는 것과 그리고 각각의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하는 대상과 자료 제출을 하는 대상 그리고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짤 때 누가 짜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철도안전 투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제1조의 5 철도안전 투자의 공시 기준 등 철도 운영자는 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투자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예산 규모에는 다음 항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철도 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철도 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철도 안전 교육 훈련에 관한 예산, 철도 안전 연구 개발에 관한 예산, 철도 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그 밖에 철도 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여기서도 앞에 내용을 잠시 보면 앞에서 철도 안전 종합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중에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철도 차량 교체 대신 철도 차량 정비 혹은 점검에 관한 예산이 온다면 틀리게 됩니다. 철도 안전 투자 예산 규모에는 철도 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입니다. 또 하나 철도 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도 시설 교체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철도 차량 개량이라고 해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철도 안전 투자이므로 안전이란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안전이란 말이 없으면 틀리게 됩니다. 다음 항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과거 3년간 철도 안전 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해당 연도 철도 안전 투자의 예산, 향후 2년간 철도 안전 투자의 예산. 얘도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과거 3년간 예산 및 집행 실적, 과거니까 집행 실적이 있을 거니까 집행 실적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는 1, 향후 2년간은 철도 안전 투자의 예산. 다만 여기에는 미래라고 해서 시행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행계획이 오면 틀리게 됩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 운영자의 자금 등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그 밖에 철도 안전 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여기서도 구분 대신 통합 또는 포함 대신 구분해서 공시할 것이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철도 운영자는 철도 안전 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예산 규모의 공시는 매년 5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철도 안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절차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은 2월 말이었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0월 말까지 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이라거나 혹은 10월이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도 5월 초가 아니라 5월 말입니다. 초라고 나온다면 틀리게 됩니다.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 안전정보 종합관리 시스템과 해당 철도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중에도 나올 거지만 법 제71조 제1항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 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 운영자 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 용기 검사기관, 위험물 취급 전문교육기관 및 제77조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이하 철도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철도 관계기관에 대해서 한 번씩 물을 때가 있습니다. 철도 관계기관은 그리고 들을 말하는데 다음 중 철도 관계기관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도 운영자 등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운전 적성 검사 기관도 친숙한 단어고 관제 적성 검사 기관, 운전 교육 훈련 기관, 관제 교육 훈련 기관까지는 저희가 이 책에서 다룰 관련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 이걸 어떻게 외우고 지나갔냐면 시인, 안전, 포장, 전문 그냥 이렇게만 외우고 저는 지나갔습니다. 시는 시험기관, 인은 인증기관, 안전은 안전전문기관, 포장은 위험물 포장 용기 검사 기관, 그리고 전문은 위험물 취급 전문 교육기관 이렇게 외우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기관들은 철도 차량 검사 기관 또는 철도 용품 검사 기관 등은 철도 관계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 안전 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철도 안전 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가 철도 안전 투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철도 안전 투자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도 안전 종합계획에 이어서 철도 안전 투자는 철도 운영자가 매년 그 규모를 공시하게 됩니다. 예산 규모는
과거 3년간 철도안전 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그리고 해당 연도의 철도안전 투자의 예산, 향후 2년간 철도안전 투자의 예산을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철도안전법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철도안전 종합계획과 철도안전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세 번째 키워드인 철도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